60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누군가를 보고 싶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이 감정이 과연 사랑인 걸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에서 비롯된 착각인 걸까? 저는 오늘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분명합니다. 60대에도 심장이 뛰는 사랑은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랑을 단순한 감정의 폭발로 보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는 사랑을 3가지 요소로 설명했습니다. 친밀감, 열정, 헌신이 그것입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대부분 열정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열정이 너무 강한 나머지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이 3가지 요소 사이의 균형이 훨씬 성숙해집니다.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한 형태로 자리를 잡고 친밀감은 깊어지며 헌신은 훨씬 진지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시니어의 사랑이 단순한 위로나 동반자 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을 느끼는 뇌의 기능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신경과학 연구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보상회로, 즉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영역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작동합니다. 오히려 60대 이상의 성인들은 감정 조절 능력이 더 발달해 있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판단력을 잃는 일이 줄어들고 대신 사랑의 감정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상담을 통해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2세의 남성분이었는데 오랜 결혼 생활 끝에 혼자가 되신 지 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오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을 보고 갑자기 가슴이 뛰는 경험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감정을 철저히 외면하려 했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 내가 외로워서 그런 거겠지, 이런 감정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그분의 마음을 옥죄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억압된 감정은 우울감으로 전환되거나 이유 없는 무기력함으로 나타나거나 몸의 통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시니어의 사랑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시선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나이 든 사람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거나 심지어 조롱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두렵고 혹시 재산이나 외로움을 노리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생깁니다. 이런 외부의 압력들이 시니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제약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을 느끼는 것은 나이와 무관하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건강하게 표현하고 경험하는 것은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시니어들은 그렇지 않은 시니어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고 면역 기능이 더 좋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사랑이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실질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시니어의 사랑은 사치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대의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하고 미래를 설계하려 하고 상대방을 내 곁에 묶어두려 합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그런 조급함 대신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는 것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두게 됩니다. 둘째, 상대방을 바꾸려는 욕구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를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의 핵심입니다. 셋째, 대화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60대의 만남에서는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는 이야기, 진짜 내면의 이야기들이 훨씬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깊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과정이 됩니다. 젊을 때처럼 겉모습이나 조건을 따지기보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편안한가, 이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얼마나 의미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60대의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학적 원칙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자기 완결성이라고 부르는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 없이는 내가 불완전하다는 심리, 즉 상대에게 의존해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는 방식의 사랑은 어떤 나이에서든 건강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혼자서도 충분히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만남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외로움 때문에 누구든 좋으니 곁에 있어달라는 심리로 시작된 관계는 초반에는 위안이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부담이 되거나 상처를 주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나 자신의 삶이 어느 정도 정돈된 상태에서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 같다는 느낌으로 시작된 관계는 훨씬 지속적이고 깊은 사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60대 사랑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부족함을 채우려는 사랑이 아니라 충분함 위에 더하는 사랑.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시니어의 만남은 훨씬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사랑을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고 표현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니어 특유의 심리적 장벽들을 어떻게 넘어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60대가 되면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심리적 장벽들이 생겨납니다. 젊을 때는 용기를 내서 고백하고 거절당하면 다시 도전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그런 단순한 용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내면의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오늘은 그 장벽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장벽은 과거의 상처입니다. 60대가 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미 오랜 결혼 생활을 경험했거나 또는 사별이나 이혼이라는 큰 상실을 겪으신 분들입니다. 그 경험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두꺼운 보호막을 만들어 놓습니다.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겠다는 무의식적인 결심이 새로운 관계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회피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아예 가까워지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입니다. 이 보호막은 본인을 지켜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립을 심화시키고 새로운 기쁨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이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상처받은 적이 있고 그래서 두렵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두려움을 부정하면 그 두려움은 더 강해집니다. 반면 두려움을 인정하면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과거의 상처는 지금의 새로운 관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상기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 배우자와 지금 눈앞의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인격체이고 나 역시 그때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장벽은 자신감의 문제입니다.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외모와 활력이 달라집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런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외모의 변화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고 남성분들은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에서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심리학적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력은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성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요소를 조사했더니 압도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이 따뜻함과 편안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유머 감각,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주도적인 태도였습니다. 외모나 재산은 생각보다 훨씬 낮은 순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60대의 매력은 젊음이 아닌 성숙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여유 있는 태도,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따뜻함, 그리고 여전히 삶을 즐길 줄 아는 활기. 이것들이 시니어 관계에서 진짜 매력의 원천입니다. 세 번째 장벽은 주변의 시선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친구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고인이 된 배우자에게 미안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특히 사별하신 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마치 고인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죄책감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것은 과거의 사랑을 지우거나 부정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과거의 사랑은 과거의 자리에 온전히 존재하면서 새로운 사랑은 새로운 자리에 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사랑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자녀의 반응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반대가 두려워서 새로운 관계를 아예 시작하지 않거나 비밀로 숨기십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관계를 처음부터 불안하고 불건전한 기반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적 삶과 정신적 건강 역시 그만큼 중요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급하게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말고 먼저 부모로서의 삶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나도 외롭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이런 솔직한 표현이 조건과 상황을 앞세운 설명보다 훨씬 자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자녀 역시 결국은 부모가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장벽은 실질적인 소통 능력의 문제입니다. 60대의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에는 상대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감정 표현을 나약함으로 여기던 세대적 문화 속에서 자란 남성분들은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매우 낯설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관계에서 소통의 능력은 관계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행동이나 눈빛만으로 통하던 젊은 시절의 방식은 나이가 들수록 통하지 않습니다. 더 명확하고 직접적인 언어적 표현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은 거창한 고백으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당신이 해준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이런 작은 표현들이 쌓이면서 관계의 깊이가 만들어집니다. 시니어의 사랑은 드라마틱한 고백보다 일상적인 작은 표현들의 축적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 안에도 비슷한 두려움이 있다고 느끼신 분이 있다면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당신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에는 실제로 시니어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가 시작되고 나면 진짜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다가 막상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십니다. 60대의 관계는 젊을 때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각자가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생활 방식과 가치관,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오늘은 시니어 관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이해 기술과 절대 피해야 할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60대의 관계에서 상대방은 이미 완성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서로 함께 성장하면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같이 고생도 하고 같이 배우고 같이 변화합니다. 하지만 60대에 시작되는 관계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상대방은 이미 수십 년의 삶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완성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식사 습관, 수면 패턴, 대화 방식, 돈을 쓰는 방식, 시간을 보내는 방식 모두가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 관계는 급격히 나빠집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생활 방식이 내 것과 다를 때 그것을 틀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한 방식이 옳고 상대방의 방식은 고쳐야 할 버릇이라고 여기는 순간 관계는 교육의 장이 되어버립니다. 누구도 나이 들어서 누군가에게 교정받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60대는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한 자부심과 고집이 있습니다. 이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감정으로 시작된 관계라도 결국 피로감과 불쾌함으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차이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은 그가 다른 삶을 살았다는 증거이지 잘못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인식의 전환 하나만으로도 시니어 관계의 갈등 중 절반 이상은 사라집니다. 상대방의 방식을 관찰하되 평가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라는 질문을 판단이 아닌 호기심으로 던질 수 있게 되면 관계는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60대 관계에서 공간의 중요성입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종종 하나가 되려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항상 함께 있고 싶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하지만 60대는 다릅니다. 각자가 이미 자신만의 삶의 리듬과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즐기는 취미가 있고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모든 시간을 함께하려 하거나 상대방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면 관계는 빠르게 숨막히는 것이 됩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은 사랑이 식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삶을 존중한다는 성숙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면서 그 삶에서 생겨난 이야기와
경험을 만날 때마다 나누는 것이 시니어 관계의 이상적인 형태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혼자만의 시간을 원할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허용할 수 있는 여유. 이것이 60대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가장 큰 실수는 비교입니다. 전 배우자나 과거의 연인과 현재의 상대방을 비교하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보다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전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라는 생각이 표정이나 말투에 자연스럽게 배어 나옵니다. 상대방은 그것을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60대는 감정 감지 능력이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발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관계는 과거의 관계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인격체이고 이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재단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의식적으로 경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너무 빠른 속도입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관계의 속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외로움이 쌓였던 시간이 길수록 누군가를 만나는 기쁨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관계를 급격히 진전시키려는 충동이 생깁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거를 이야기하거나 재산을 공유하거나 가족을 소개하는 등의 급격한 진전은 상대방에게 부담감과 불안감을 줍니다. 시니어 관계는 느리게 쌓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나이에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조급함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화를 잘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할 말을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짜 경청은 상대방의 말 속에 담긴 감정까지 듣는 것입니다. 60대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것은 화려한 선물이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내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시니어가 관계에서 가장 갈망하는 것이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친밀감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경청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중간에 끊지 않는 것, 자신의 경험으로 즉시 화제를 돌리지 않는 것, 조언을 요청받기 전에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당신은 상대방에게 매우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준 사람을 오래 기억하고 그리워합니다. 다음에는 시니어 관계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 즉 가족관계, 재산, 건강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감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60대의 관계는 20대의 관계와 달리 처음부터 매우 복잡한 현실적 조건들 속에서 존재합니다. 자녀 문제, 재산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각자의 생활 기반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현실. 이것들을 감정의 열기로 덮어두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면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습니다. 오늘은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은 자녀 문제입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자녀는 단순한 가족 구성원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자녀는 부모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집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모의 행복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내면에서는 여러 가지 불안이 올라옵니다. 재산이 새로운 파트너에게 넘어가는 것에 대한 걱정, 돌아가신 부모를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 혹은 새로운 사람이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 이런 감정들은 자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를 설득하려 하기 전에 자녀의 감정을 먼저 충분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반대할 때 논리로 반박하거나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은 갈등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구나, 그 걱정이 이해된다. 이런 공감의 표현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새로운 파트너를 자녀에게 소개하는 시점입니다. 너무 이른 시점에 소개하면 자녀는 부담감을 느끼고 방어적이 됩니다.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 그리고 자녀가 심리적으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산 문제는 많은 시니어 커플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주제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면 마치 사랑이 돈으로 오염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예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관계가 깊어질수록 오해와 불신이 쌓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개입하게 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집니다. 재산 문제를 다루는 핵심 원칙은 투명성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 상황을 숨기거나 과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도 부담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에 집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의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그 위에서 현실적인 관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동거나 재혼을 고려한다면 재산 문제는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통해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필요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기 때문에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건강 문제는 60대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크고 작은 건강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 문제 또는 더 심각한 질환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건강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반대로 자신의 건강 문제를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는 솔직하되 상대방에게 돌봄의 의무를 지우는 방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고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 이것을 알아주었으면 해서 이야기한다. 이런 방식의 전달이 적절합니다. 상대방이 보호자나 간병인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주는 방식은 관계를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건강 문제는 관계를 막는 장벽이 아니라 서로가 얼마나 성숙하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회입니다. 생활 기반의 문제도 매우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각자가 오랫동안 살아온 집이 있고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동네가 있고 오랜 지인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지는데 이때 생활 기반의 차이가 현실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어느 쪽이 이사를 해야 하는가, 동거를 해야 하는가, 각자의 집을 유지하면서 만나는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이 결정은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시니어 커플들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형태로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각자의 집을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타협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도 매우 건강한 방식입니다. 각자의 독립성과 자유를 유지하면서 만남 자체를 더 특별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커플에게 맞는 방식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사람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함께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우리 대 문제의 구도가 아니라 나 대 상대방의 구도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60대의 성숙한 관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두 사람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기 시작하면 관계는 빠르게 소모전이 됩니다. 반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접근하면 현실적인 난관도 오히려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다음에는 시니어 관계에서 오랫동안 행복을 유지하는 방법과 관계를 건강하게 마무리하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행복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은 어떤 관계에서든 반드시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리고 행복한 순간들을 어떻게 의식적으로 만들어 가느냐입니다. 60대의 관계에서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노력과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관계에서 오랫동안 행복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들과 함께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 관계를 유지하는 첫 번째 핵심은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입니다. 관계가 일정 시간 지속되면 상대방의 존재가 당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전화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기뻤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처음에는 함께 밥을 먹는 것이 특별했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그냥 일상이 됩니다. 이 당연함이 쌓이면 관계는 생기를 잃습니다. 이것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연락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맛있는 것을 함께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당신이 곁에 있어서 오늘 하루가 훨씬 나았어요. 이런 작은 말들이 관계에 지속적으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파트너에게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커플일수록 관계 만족도가 높고 갈등 상황에서도 더 빠르게 회복한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60대의 관계에서 감사 표현은 선택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랜 관계에서 권태가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 매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매주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매번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매번 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이 반복이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계를 정체시킵니다. 함께 처음 가보는 곳을 찾아가거나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함께 작은 여행을 떠나는 것이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줍니다. 새로운 경험은 두 사람 사이에 공유된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그 기억은 관계의 역사가 되고 그 역사는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연결합니다. 처음 함께 갔던 그 바닷가, 처음 함께 만들었던 그 요리, 처음 함께 들었던 그 음악회. 이런 공유된 첫 경험들이 쌓이면 관계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두 사람만의 고유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이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보이지 않는 접착제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성장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60대라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 할 때 그것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상대방의 새로운 시도를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로 꺾어버리는 것은 관계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자신의 꿈과 시도를 무시당한 사람은 그 관계에서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지는 상대방이 하려는 일을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 일을 해나가는 동안 곁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어봐주고 잘 되었을 때 함께 기뻐해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관심과 공감이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갈등을 다루는 성숙한 방식입니다. 아무리 잘 맞는 두 사람이라도 갈등은 생깁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갈등을 다룰 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은 과거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과거의 잘못들을 나열하기 시작하면 그 대화는 해결이 아닌 공격으로 변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지금 이 순간의 문제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기보다 그로 인해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이야기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무시당한 느낌이 들었어요. 라는 표현은 당신은 항상 나를 무시해 라는 표현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전자는 상대방이 방어적이 되지 않고 내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만 후자는 즉각적인 반박과 갈등의 확대를 부릅니다. 이 표현 방식의 차이 하나가 갈등을 봉합하느냐 아니면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건강하게 마무리하는 지혜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서로에게 충분한 것을 주고받은 후 자연스럽게 끝나기도 합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이별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또 혼자가 되었다는 자괴감,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관계의 끝이 곧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관계든 그 관계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 것이 있다면 그 관계는 의미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만남으로써 내가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면, 상대방 덕분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웃음을 되찾았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관계는 충분히 가치 있었습니다. 관계의 가치를 지속기간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좁은 시각입니다. 짧지만 깊었던 관계가 길었지만 공허했던 관계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별 후에 자신을 돌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슬픔을 억지로 빨리 극복하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슬픔은 사랑했다는 증거이고 그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 감정을 충분히 경험한 후에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건강한 회복의 과정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60대의 삶에서 사랑과 관계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끝까지 누려야 할 권리이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스스로에게 이제 나이가 너무 많다고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심장이 뛰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신의 내면이 여전히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관계는 완벽한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걸음이 짧든 길든 그 길에서 나누는 따뜻함과 웃음과 이해가 당신의 남은 삶을 훨씬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나이에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시작하기에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